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커나인 주식관점 뇌피셜. 자, 20대 대선주의 승리.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다른 때 대선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6개월 정도, 6개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개월까지 피크로 튀었다가 그 다음에 결승이 붙겠죠. 그러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보통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재미가 없었고, 그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한 달 전에 고점을 찍고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 이번 대선은 아무도 누가 우승이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에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관점. 예, 제일 중요한 건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대선주. 저는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살짝 도움을 주면서 반짝반짝 하는 게 이제 홍준표 관련한 종목인데, 누구를 갖다가 폄하를 하거나 누구를 갖다가 뭐 올리거나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솔직히 뭐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온리 대선주, 대선 관련한 테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2개월 뒤에 2개월 정도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20대 대선을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대선이라는 거 2007년이더라고요. 2007년에 자, 우리 MB. 자, MB죠. MB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뿐이 없어요. 4대강 테마. 예, 4대강 테마. 정동영 같은 경우는 그때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MB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4대강 테마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뭐 이화공영이라든가, 그쵸? 이화공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과학경,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4대강 테마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 17대가 어째 2007년 12월 19일이네요.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죠. 이화공영 한 종목만 한번 볼까요? 이화공영. 자, 대표적인 종목, 항은 종목만 볼게요. 원래 테마는, 자, 얘를 갖다가 월로 보면 나오나요? 아, 여기네요. 2007년. 이때죠. 자, 보시면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4대강 테마로 해서 물론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비율은 맞으니까 비율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 지금 이 12월 이때일 거예요. 이때가 최고점 찍고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1200원짜리가 13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게 지금 8월 달이거든요. 8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6개월도 아니죠. 5개월 만에 지금 2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최고점까지. 그래서 거기서 지금 최고점 찍고 엄청나게 빠졌죠.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 그 가격을 갖다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여기에 4대강 다시 여기에 올라왔던 거는 4대강을 갖다 복원한다는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 하는데 최고점을 갖다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린 사람이 아직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화공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래서 4대강 테마, 물론 뭐 특수건설도 있었고 자연과학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는데 4대강 테마로 엄청나게 재미를 봤던 하루 한 번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점상으로 그냥 계속 갔어요. 오를 때 한 번 오르면 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먹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대 대선입니다. 18대 대선은 여기에 누가 하나 있었죠? 안철수 후보가 있었죠. 그죠? 이때 대박이었습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언제예요? 2012년이죠. 2012년. 2012년 이때 대선을 봐가지고 제가 지금 이쪽에 이사를 온 게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이사를 왔어요. 18대 대선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저는 아파트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예. 그래가지고 18대 대선이 참 기억이 남는데 박근혜 후보, 그때 당시에 후보,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이렇게 세 명이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항상 대선 얘기할 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박근혜 후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세 명이 비등비등했습니다. 삼각을 유지를 했어요. 자, 삼각을 유지를 하다가, 삼각을 유지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원래는 근본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안철수주가 제일 먼저 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서울시장 후보를 갖다가 지금 박원순 후보한테 넘겼죠. 박원순 후보한테 넘겼을 겁니다. 넘기자마자 바로 대권 후보로 올라왔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대권 후보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갑자기 박근혜 후보 종목이 오르면 문재인 후보 종목, 안철수 후보 종목이 떨어지고, 자, 여기서 박근혜 후보 종목이 떨어지면 문재인 후보 올라오고 안철수 후보는 또 떨어지고, 그러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 박근혜 후보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 떨어지고. 제가 시소 게임이라는 거를 시소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 처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한 테마가 쫙 올라오면 나머지 쫙 내리는 거예요. 막 상한가를 갖다가 막 두세 개씩, 상한가를 갖다가 뭐 두세 개에서 5개 정도 상 갔다가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뭐 지지율이 높아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상한가에서 뭐 하한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 마이너스 뭐 7, 8%까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 관련한 종목이 막 다시 상한가를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저는 하고, 뭐 전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박근혜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죠.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게 바로 이 18대 대선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9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 이때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문재인 테마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테마랑 홍준표 테마랑 있었는데 원체 처음부터 게임이 되질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알듯이 촛불 정국이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사이드로 갔기 때문에 이때는 정책 관련한 종목들, 뭐 인맥 관련한 종목들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망쳤고, 자, 그러면 이제 20대 다시 한번 20대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자,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쵸? 윤석열 후보가 한 27% 정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15% 정도, 홍준표는 이제 핏이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후보 지지율 상황은 평균 내보면 대충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물론 여기 40% 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가장 재미있는 케이스가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전부 다 뛰어드는 거예요.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당선 이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에서 유일하게 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탈퇴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후보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 자,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쵸? 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지금 뭐 좀씩 움직임 나오겠지만 그냥 거의 수평이고, 지금 이재명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좀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내용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했는데, 실제 지금 요거를 작성하는 시점은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랑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여기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극적인 화해를 한 다음에 아직 여론조사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렇고 안철수 후보는 요 내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달릴 거고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갈 것 같고요. 그죠? 윤석열 후보랑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랑 일단은 3파전이 된다. 3파전이 되면 이게 제일 돈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3판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이재명 후보 관련한 종목은 그냥 개별적으로 몇 종목이 튀긴 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테마가 돌긴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한가를 가고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한 종목이 지금 두 종목 상한가 갔다가 지금 뭐 한 종목 웹스만 지금 상한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언제냐면은 1월 9일이죠. 1월 9일 지금 시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후보가 뭐 한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는 좀씩 떨어지겠죠. 그죠? 뭐 이 표가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표가 안철수 후보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엄청나게 날라올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랑 크로스가 된다 그러면 이때가 시너지가 최고일 겁니다. 이때가 시너지가 최고일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랑 크로스가 되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전에 그 17대인가요? 요때 생각이 나요. 요때. 이거는 19대고 17대, 18대. 요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박근혜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셋이 비슷비슷했거든요.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합당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합치면서, 그러니까 대권을 갖다가 양보하면서 지금 비등비등해졌거든요. 비등비등해졌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죠? 이재명 후보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자리에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들어갈 거고요. 또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나란히 간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재밌을 거고요. 아마 수익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자,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게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관련 종목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윤석열 후보는 급등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같이 움직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서로 양자가 되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두 테마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이재명 테마랑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너지 현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지금 후보를 이제 단일화를 한다.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된다. 이러면 안철수 관련한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 관련한 종목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선이 끝나면 빠지겠죠. 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뻔한 주식은 안 올라요. 뻔한 주식은 잘 안 올라요. 근데 획기적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안 될 거라고 샜던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날아가죠.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 관련한 종목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 그 후보들의 등락률, 그 다음에 이 서로 단일화 문제도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 이재명 관련한 종목은 얼마 전에 상한가 갔던 오리엔틀 전공이나 토탈, 그 다음에 에이텍, 비비안, 뭐 쌍방울 같은 종목. 쌍방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된 종목이고요. 오리엔틀 전공 같은 경우는 뭐 있죠. 여기에 뭐 오리엔트 바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적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대표적 한두 종목씩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리엔트 전공부터 한번 볼까요? 오리엔트 전공. 자,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보죠. 자, 오리엔트 전공. 아마 이때가 대선 때였나 보네요. 그쵸? 2007년. 2007년이면 아니고, 오리엔트 전공은 다른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나? 어쨌든, 여기 또 있고요.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실제 대선 됐을 때 2017년 요때 올라왔네요. 요때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온 거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실제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예, 만원대가 지금 3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건데 지금 에이텍도 마찬가지고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먹혀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인맥 관련한 종목에 얘기하는 거, 뭐, 토탈도 예전에 움직임이었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쌍방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뭐죠, 임원들이 이재명을 갖다가 밀었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움직임이 없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한 종목은 수익 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정책 관련한 종목은 뭐가 있냐. 형제엘리트. 자 형제엘리트는 예전부터 형제엘리트는 형제 INC랑 형제엘리트 성남시장부터 무상교복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이때도 지금 그때가 무상교복 관련한 종목들 이슈가 나왔던 종목. 얘도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왔지만 최근에는 거의 별로 움직임이 없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 기본주택 관련한 종목 동신건설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동신건설. 네, 동신건설도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는데 이미 이때 한번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먼저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대선 출마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제 좀씩 올라오긴 하는데 역시나 크게 오르진 않는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TS 트릴리언 탈모 관련한 이슈. 물론 여기에 이제 정책이 또 나오겠죠. 뭐 다른 정책도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대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대선주들이 대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일자리. 예, 일자리 테마. 일자리 테마는 뭐가 있어요? 아이비김영, 뭐 에스코넥,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몇 종목 있죠? 일자리 관련한 테마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주택. 지금 주택 문제가 제일 크죠. 주택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 다들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매. 항상 얘기 나는 거. 왜? 이 치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주예요. 무슨 파킨슨병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치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치매랑 저출산. 그죠? 지금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어요? 에너지 관련한 종목. 에너지. 지금 탈원전을 할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를 할 것이냐. 그쵸? 탈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실행전이냐. 이것도 지금 그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예, 코로나. 그죠? 코로나랑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관련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 뭐 있죠?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다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정책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후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단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발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정책이 뭐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진짜 그거랑 뭐 해가지고 올라온다. 테마라는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거는 무슨 테마, 이거는 무슨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한 거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주택, 치매, 뭐 저출산, 에너지, 코로나. 지금 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데도 이 정도는 줄줄이 꿰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팍팍팍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발로 보시고 수익은 꼭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기본적인 정책 관련한 종목은 있는데, 지금 탈모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탈모 관련한 얘기를 나오는 거는 이거는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정책 관련한 것 중에서 탈모 얘기는 없었어요. 뭐 저출산 얘기, 그 다음에 중증 병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 그죠? 요양원, 노인복지,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은 실제 탈모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TS 트릴리온이나 위더스 제약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얘네들도 역시나 지나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윤석열 후보 관련한 종목. 윤석열 후보 관련한 종목은 처음에 나타나기 전에 더 좋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덕성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덕성. 자, 덕성이라는 주식이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보면 7,000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3만원까지 올라왔었죠. 그죠? 예, 7,000원. 여기서 한번 튀었다가 또 다음에 튀었는데, 실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지금 점점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왜 그렇죠?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덕성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서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영 같은 경우도 이때 점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죠? 점상으로 올라왔던 거. 지금 보면 7,000원짜리가 얘도 지금 29,000원, 뭐 3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할 말 다 했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시점은 오히려 약세다. 지금 약세예요. 그쵸? 약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덕성이나 서현, 뭐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 인맥주 관련한 종목, 웅진도 포함해서 예전에 움직임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두시고 테마를 딱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죠. 자, 정책주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같은 웹스, 도시정비 관련한 종목, 그죠? 도시정비가 결국엔 재건축 비슷한 거죠. 그죠? 재건축 비슷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되는 거고, 원전. 지금 탈원전, 지금 현 정부가 탈원전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원전 쪽으로 얘기하니까 뭐 오르베텍이나 일진파워나, 일진파원이 아니라 파워죠. 예, 죄송합니다. 한신기계 같은 종목, 원전 관련한 종목들. 지금 탈원전 얘기 나오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예,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탈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급등은 안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 관련한 걸로 해서 뭐 NX 관련한 종목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3에서 5% 지지율을 갖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후보는 이 매스컴에 별로 안 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10%를 돌파를 하고 15%까지 지금 최종 찍은 거죠. 15%까지 올라와 버리니 이제 슬슬 옛날 관련한 종목들이,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써니전자, 링네트, 안랩, 그 다음에 까미엔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종목이고, 이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정책 관련한 종목은 새로운 정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가 지금 없어요. 뭐 로봇 관련한 종목이나 뭐 아니면
정책 관련한 것들, 뭐 지금 탈모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 얘기 나오니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철수 후보 관련한 종목은 별로 정책 관련한 종목은 없다. 예전에 이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론이라는 종목이 올라왔죠. 예전에 이제 SNS로 뭐 정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도 단발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관련 종목이 또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준표 테마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지금 홍준표 테마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서포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뜰 때마다 단발로 툭툭 튀는 종목이에요. 경남스틸, 한국선제 3일 정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남스틸이 제일 좋더라고요. 경남스틸이 이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경선 치를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졌거든요. 다시 빠졌다가 지금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한 종목은 대충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는 지금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별로 안 올라가요. 이제 새로운 게 뭔가가 나올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탈모 관련한 얘기에서 TST리온이 연상을 갔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때 새로운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나 새로운 인맥 관련한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그 종목이 팍팍팍 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은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연상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자, 정책을 갖다가 정책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권 후보를 한 표를 그러니까 한 표를 갖다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관점이 주식 관점이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장중에 생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이러한 대선주가 움직임 나오면 저희 방은 난리가 나요. 그리고 대선주가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로 들으시던 아프리카에서 들으시던 네이버 TV에서 들으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제가 해드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선주 테마는 이제 무조건 단발로 보는 게 좋아요. 대선주 테마는 무조건 단기로 보세요. 물론 상한가를 가거나 빠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와 치기 전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는 오버를 하시면 되겠지만 웬만한 종목 대선주 테마는 단기로 보세요. 꼭 길게 보신다. 뭐 이 종목에 뭐 한다. 만약에요. 그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선주는 보통 제가 지난번 대선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대선 D-Day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D-Day가 있는데 이 D-Day 대선 되는 거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17대 같은 경우는 2주 전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대선 지나면서 빠졌습니다. 이게 17대예요. 18대는 한 달 전부터 빠졌어요. 올라오다가 한 달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8대. 물론 여기서 이제 대선이 당선이 되면 올랐다가 다시 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19대 같은 경우는 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빠졌어요. 이게 19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특히 가까워짐으로써 당선 여부랑 상관없이 거의 다 빠진다. 왜? 자, 이전에 매수를 했던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나름대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큰 손들이 아니면 미리 뭐 했던 사람들이 흐름이 이상하면 여기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서 그게
물론 떨어진 사람은 아예 죽어버리고 떨어진 사람은 작살이 나고 지금 이거는 당선됐을 때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을 꼭 잡고 들어가세요. 한번 밀리면 크게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죠. 수익이 나면 챙기세요. 수익이 나면 그게 뭐 10,000원이 됐던 100,000원이 됐던 100만원이 됐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 매매는 군중심리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돈이 되는 군중심리죠. 돈이 되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되는 군중심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되는 군중심리인 겁니다. 근데 결론은 군중심리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오리엔트 전공, 토탈, 뭐 에이텍, 비비안, 뭐 형제엘리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얘네들이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안철수 관련한 윤석열 관련한 얘네들 지금 뭐 웅진, 덕성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갈 거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종목들 아무 상관없고 써니전자는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벌써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5년인가 우리는 안철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벌써 링네트도 그렇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뭐 안내비야 상관이 있겠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직 지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심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자, 요렇게 대선주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오케이. but 그러나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데 집중하시고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한쪽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 계속 올라갈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대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주가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움직여서 제가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수익이 나는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